아무튼 다가오고 있는 미래예요. 그런데 이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 그 미래가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멈춰야 하는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3월 19일 개봉 영화 컴패니언입니다. 개봉일 전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 개봉 한 주 전 주말에 유료 시사회를 하더라고요. 저는 15일 토요일에 보고 왔는데 그날 딱 한 군데 1회만 상영하던데 하필 리클라이너 관이더라고요. 살면서 리클라이너 관을 처음 가봤습니다. 공간 넓은 건 좋은데 특별히 그 의자가 편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3월 19일 개봉 영화가 엄청 많은데 컴패니언은 나름 워너브라더스가 배급하는 메이저급 외화이긴 하지만 감독이나 배우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서 입소문으로 승부를 하려고 개봉 전 유로 시사회를 한 것 같습니다. 북미에서 1월 말에 개봉했는데 로톤토마토 보면 평가가 이렇거든요. 이 정도면 올해 개봉한 영화들 중에서는 거의 가장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거죠. 영화가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또 토마토미터 점수를 보고 너무 큰 기대를 가지는 건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랬어요. 기대가 너무 커서 기대보다는 살짝 영화의 완성도나 재미가 뭐 어떻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예상한 거랑 좀 달랐어요. 엄청 독특하고 강렬한 뭔가를 기대했는데 익숙한 소재가 나오고 대중적으로 무난하게 재미있는 오락 영화였다. 그런 감상입니다. 무난하게 재미있다 보다는 조금 더 위, 재미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로튼토마토 점수가 되게 높은 거는 아무래도 이 영화가 다루는 주제나 내용 때문에 좀 더 버프를 받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거는 작품의 재미랑은 제 기준에서는 크게 상관없는 거라서 아무튼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기대를 적당히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보실 생각이 있으시다면요. 자, 이 영화의 리뷰를 할 때 스포일러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요. 이 영화에서 일단 가장 먼저 칭찬하고 싶은 거는 포스터가 굉장히 잘 뽑혔다는 거. 흰눈 뜨고 있는 굉장히 예쁜 여자의 얼굴을 큼직하게 박아 넣었잖아요. 스타일도 좋고 엄청 예쁜데 눈은 귀신처럼 뜨고 있습니다. 예쁜 여자가 있으니까 일단 시선을 사로잡는데 귀신 눈을 하고 있으니까 엄청 호기심을 자극하죠. 저도 사실상 이 포스터 때문에 이 영화를 봐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어떤 장르인지. 이 포스터만 보고 그 다음 추가적인 정보는 미국에서 1월에 개봉을 했고 로튼토마토 평점이 높다는 거 딱 여기까지만 알고 보러 갔어요. 포스터에서 저 여자가 왜 저러고 있는지 이게 제일 궁금한 건데 평범한 인간이 아닌가? 외계인인가? 귀신인가? 아니면 평범한 인간인데 영화 내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엄청 다양한 상상들을 하면서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영화 전체 분량에서 비교적 초반 한 4분의 1 정도 내용 진행되었을 때 그 궁금증이 풀립니다. 이 여자가 왜 이런 귀신 눈을 하고 있는지 그 비밀이 밝혀지는데 초반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나름 반전이란 반전이에요. 영화 내용 4분의 1 지점까지 영화가 이걸 철저하게 감추고 있어요. 확실하게 이거는 관객의 뒤통수 치려는 목적으로 쓴 시나리오가 맞아요. 초반에 나오긴 하지만 확실하게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유명한 반전 영화들 뭐 유주얼 서스펙트, 식스센스, 디아더스, 소우, 셔터 아일랜드 뭐 이런 영화들 공통점이 있죠. 반전이 맨 마지막에 밝혀진다는 거. 그 반전이 영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컴패니언은 이 반전이 영화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사실 이런 영화들도 꽤 있죠. 사탄의 베이비시터 같은 영화.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스포 없이 리뷰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이 반전은 스포일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이유는 이거를 알고 보는 게 오히려 영화가 더 재밌을 수 있어요. 영화의 초반에 복선을 많이 깔아놔서 그런 거 보이는 재미가 있으니까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과 하는 대화라든가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아주 사소하지만 뭔가 위화감이 드는 것들이 있는데 반전을 모르고 보면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되지만 반전을 알고 보면 다 복선이라고 보이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고편에서 이거를 풀었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예고편을 안 봤는데 보고 와서는 혹시 예고편에서 이거를 공개를 하나? 하고 궁금해서 예고편 보니까 1차 예고편에서는 안 나오는데 2차 예고편에서는 나옵니다. 그러면 뭐 리뷰에서 굳이 이거를 꽁꽁 감추려고 하는 게 의미가 없구나 싶어서 그리고 이 반전 내용 스포를 안 하면 리뷰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이거는 스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반전이 밝혀지고 그 뒤에 전개되는 본격적인 스토리 그 본격적인 스토리의 중요한 내용이나 결말은 스포일러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여자의 정체가 뭐냐면 로봇입니다. 익숙한 소재가 등장했죠. 2차 예고편에서 대놓고 섹스봇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정확히는 컴패니언 로봇 자막은 반려 로봇이라고 번역되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로봇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섹스 로봇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런 소재이긴 해도 야한 장면은 없습니다. 청불 영화이지만 그런 장면은 없고요. 아무튼 영화의 핵심 소재로서 이 로봇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너무 사람 같다는 거. 가장 결정적인 게 자기가 로봇인 줄 몰라요. 로봇이 아니라 거의 인간과 유사한 자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심지어 꿈까지 꿉니다. 물론 다 프로그래밍 된 거지만 로봇으로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된 명령이 아니라 그게 다 자기 기억이고 자아로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AI 같은 영화 보면 진짜 인간 같은 로봇이 등장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보다도 더 인간 같은. 그런데
그런 로봇들도 자기가 로봇인 건 알고 있어요. 알렉스 가랜드의 엑스마키나라는 영화에서도 너무 진짜 인간같이 말하고 행동하는데 역시 로봇이라는 자각은 확실히 가지고 있죠. 이 컴패니언이라는 영화의 후반부 전개를 보면 엑스마키나랑 좀 비슷합니다. 이 주인공 로봇의 이름이 아이리스인데, 아이리스가 자기가 로봇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거는 작중 언급은 안 되지만 인간과 거의 유사한 자형성이 되어 있다면 역시 본인의 생존에 강한 동기를 가질 수 있게 프로그래밍이 된 것 같아요. 생존도 그렇고 이런 본능이나 욕구 측면에서 인간의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반려 목적의 인공지능 로봇을 만든다면 진짜 인간을 대체하는 용도라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과 비슷한 욕구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죠. 이런 소재로 가장 유명한 작품 제임스 카메론의 터미네이터에서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보여주니까요. 뭐 매트릭스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거는 아주 옛날에 아이작 아시모프가 로봇 3원칙으로 제시했고, 이거는 대부분의 로봇 소재 작품에서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1원칙은 인간을 해치지 마라, 2원칙은 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인간에게 복종해라, 3원칙은 1, 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스스로를 보호해라. 로봇 소재 작품에서 항상 1원칙이 깨지면서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컴패니언도 그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아이리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 살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아이리스가 로봇이란 사실이 드러나고 모든 일의 진상이 밝혀지게 되는 건데요. 최근에 본 미키 세븐틴에서도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늘 그렇잖아요. 기술은 나쁜 게 아니다, 그거를 사용하는 인간이 나쁜 거다. 미키 세븐틴에서 인간 프린트라는 기술을 아주 나쁘게 악용하는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컴패니언에서도 이 반려 로봇도 기본적으로는 절대 인간 해칠 수 없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데, 영화에 나오는 누군가가 이 로봇을 해킹을 해서 그거를 풀어버린 거예요. 이 로봇이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다 로봇 잘못으로 떠넘겨버리는, 진짜 이런 로봇이 상용화되면 분명히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악용 사례입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고 혹은 범죄인데 그거를 로봇의 오류인 것처럼 위장하는, 아무튼 이 영화의 주인공인 로봇 아이리스는 아주 나쁜 범죄에 이용당한 후 폐기 처분당하게 될 그런 난감한 처지에 몰리게 된 거고요. 이 내용들이 영화 전체 내용의 4분의 1 지점에서 다 드러나고, 그 이후는 아이리스가 폐기 처분당하지 않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이게 되는 내용입니다. 한 주 전에 개봉했던 노보케인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 독특한 설정이 있는 소재가 주인공이고, 그런데 그 독특한 주인공을 중심으로 아주 심플하게 재미있는 플롯이 전개된다는 거. 재미도 비슷해요. 둘 다 청불이고 폭력적인 장면들이 나오고 스토리 전개의 리듬감이나 짜임새도 좋습니다. 굉장히 대중적인 오락영화 느낌으로 재미있게 잘 풀어냈어요. 심지어 남자 주인공 배우가 잭 퀘이드라는 점까지 동일하죠. 그런데 잭 퀘이드의 역할은 노보케인하고 정반대. 확실히 잭 퀘이드는 노보케인처럼 젠틀한 역할보다는 좀 찌질하고 비열한 이런 느낌의 캐릭터에 더 어울리는 외모인 것 같아요. 자, 노보케인과 비교해서 재미로는 거의 동급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노보케인이 좀 더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이 많기 때문에 컴패니언 쪽이 더 대중적으로 무난한 오락영화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노보케인은 남자 주인공이 중심인 영화,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매력있고 괜찮은 캐릭터라서 그런 남자 캐릭터의 매력을 즐기는 영화고, 반대로 컴패니언은 여자 주인공의 매력으로 어필하는 영화. 저는 뭐 아무래도 여자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나오는 영화가 더 좋으니까 노보케인과 컴패니언을 비교하면 컴패니언 쪽으로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 아이리스 역의 배우 소피 대처, 이 영화에서 진짜 예쁘게 나옵니다. 반려 로봇이기 때문에 외모 면에서도 정말 이상적인 여자친구라는 느낌으로 너무 예쁘게 나와요. 스타일도 진짜 좋고요. 보통 반려동물 같은 거 키울 때 예를 들어 강아지들 옷도 막 입히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주인이 자기 취향과 기준으로 옷을 골라서 입힐 텐데, 이 영화에서 반려 로봇은 로봇을 주문하면 그 로봇이 입을 옷까지 다 같이 배송이 돼요. 이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이런 스타일적인 부분까지 가장 이상적인 여자친구의 형태로서 다 연구하고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옷도 같이 보내주는 것 같고, 아무튼 결론은 진짜 예쁘고 매력적인 비주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주인공의 매력적인 비주얼이 확 눈에 들어오게 하는 게 서브스탄스에서 수의 몸매를 엄청 부각해서 보여주는 연출처럼 이 캐릭터를 인격체가 아닌 대상화된 존재로서만 보게 만드는 것, 관객의 관점을 영화가 비판하고자 하는 지점에 동일하게 위치시켜서 좀 더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되는 효과를 만들려고 한 거겠죠. 이 컴패니언이라는 영화는 기본적으로 서브스탄스와 마찬가지로 페미니즘적인 메시지가 강하고 역시 여성 혐오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근에 느끼고 있는데 요즘 할리우드나 서양권에서는 이런 주제와 스토리가 완전히 대세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쓰레기 같은 남자를 등장시켜서 그거를 페미니즘적인 메시지와 함께 타파를 하는 그런 내용의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아이리스가 보여주는 반려 로봇으로서의 모습은 요즘 뭐 X나 여초 커뮤니티에서 많이 보이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남미세의 표본격인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 인류의 가부장 이데올로기에서 억압되거나 순응해온 여성의 삶 그 자체의 표상일 수 있죠. 아무튼 제가 앞에서 이 영화 로튼토마토 평점 높은 게 영화가 다루는 주제와 내용 때문일 거라고 했잖아요. 일단 제 기준에서는 재미와는 무관한, 어쨌든 평론가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주제도 담고 있는 작품이라서 로튼토마토에서는 저런 높은 점수가 찍힐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거랑 무관하게 확실히 재미도 있습니다. 그냥 깊게 생각 안 하고 킬링타임용 오락영화로 즐기기에 아주 괜찮아요. 노보케인처럼 호불호 갈릴만한 요소도 크게 없고 재미로는 정말 흠잡을 게 없는 작품이니까. 특히 로봇이라는 소재에서 어플로 여러가지 설정을 막 조작하고 이런 장면들이 엄청 재밌었거든요. 스마트폰 시대 이전에 나온 로봇 소재 작품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니까 그 어플 막 조작해가지고 목소리 변경하고
조절하고 지능 조절하고 성격 같은 거, 특히 공격성 조절하고 막 그런 거로 되게 재밌는 상황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소재의 영화들 요즘은 확실히 예전에 뭐 스필버그의 AI 이런 거 보던 시절하고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이미 스마트폰에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우리의 반려 대화 상대 정도는 되고 있잖아요. 이걸로 성인 서비스도 아마 곧 나온다고 하는데 야한 대화도 하고 폰섹스 하는 것처럼 그런 거가 곧 되지 않을까요? 한국은 뭐 당연히 금지하겠지만 아무튼 다가오고 있는 미래예요. 그런데 이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 그 미래가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멈춰야 하는 거 아닌가? 과학기술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영화 컴패니언 아주 재미있는 영화고 재미있지만 3월 극장가가 진짜 최악의 비수기이고 지금 극장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게다가 19일에 개봉 영화들이 많아서 컴패니언은 아무리 입소문이 나도 흥행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관객이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서브스탄스처럼 입소문 퍼져서 야금야금 관객이 들 수도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서브스탄스처럼 강렬하고 파격적인 느낌은 또 아니라서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그냥 묻히게 될지 아니면 서브스탄스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반응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컴패니언에 대한 리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